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5회 TAT 2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한 사람은 누구냐? 네, 선생님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이 사회와 경영진에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활동을 의미하는, 즉 재반 활동을 의미하는 문제 속에 정답이 보이고 있어요. 통제 활동입니다. 통제 활동. 여기서 내부 통제 구성 요소는 통제 활동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다음은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자, 저가법이라고 그랬어요. 저가법.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2개 더하셔서 기말재고를 빼셔야 되는데 기말재고는 취득 원가가 300이지만 현재 손실형 가능가치가 200이에요. 그렇다면은 200으로 보시는 거죠.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2개를 더해서 850에서 200을 빼시면 정답은 3번 650이 되겠습니다. 손실형 가능가치 이걸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잡으셔야 됩니다. 맞았을까요? 3번 오케이. 다음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올바르게 표시한 것.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그러한 자산가액 측정치에 무엇은 높으나 그랬어요. 검증 가능성이 높겠죠. 역사적 원가니까.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실제는 목적이죠. 목적. 그랬을 때 목적 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 답 여기도 3번인가요? 맞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 가능성은 높지만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감가상각비. 자, 먼저는 1월 1일 날 기계장치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7월 1일 날짜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360만큼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계장치 여기 2천만 원을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이 0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2천 나누기 5로 나눠주시면은 정액법 삼각이니까요. 1년에 400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거는. 그 다음 밑에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거.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360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나눠주실 때가 문제가 되겠네요. 얘는 지금 7월 1일부터니까요. 원래는 5년이면은 12달씩 해서 60개월이 되지만 6개월이 경과돼가지고 54분의 그치 6개월을 빼가지고 54분의 그 중에서도 현재 6개월치만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눠주신다 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던 2천만 원 것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잔존이 0이에요. 그래서 바로 5로 나눠주시면 1년에 400씩 감가상각시키면 되는 것이고 360만 원에 대한 것은 요거는 7월 1일 날짜예요. 만약에 이게 1월 1일이었다고 한다면 같이 합쳐가지고 바로 5로 나눴으면 끝날 것이면은 7월 1일 날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60개월 중에서 6개월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7월부터 12월 거까지 해서 6개월 나머지 계산만 하시면 된다. 360 곱하기 6 나누기 54 했더니요. 40만 원 나왔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결국 4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왜 54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을 뺀 겁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항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단 정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3월달 5일자를 한번 보시면은 3월달 5일자를 보시면 자 천주 그렇게 하고 한 주당 발행금액 10,000원씩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액면이 5,000원씩이었기 때문에 자본금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5,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 맞아요? 아우, 잘못했어요. 1000주 곱하기 5.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1000만원 되겠죠, 1000만원. 자, 해서 1000주 곱하기 발행금액 10,000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500만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만큼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대변 쪽에 주발초 해서 500만큼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9월 20일 날짜에도 또 여기도 보시면요. 액면이 5,000원인데 발행 금액은 4,000원씩이기 때문에 여긴 또 손해가 났었네요. 9월 20일자도 분배를 해보시면 대변 쪽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예요. 그래서 500만큼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들어온 돈은 4,000원씩 해서 보통 예금 금액 4,000원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차이 나는 만큼이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기 전에 상단에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 500이 있었으니까 그거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빼서 정리를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분이 10만 원이 또 발생을 했어요. 10만 원 발생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500에서 110만 원 뺍니다. 답은 39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월 5일 거래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발생했고 9월 20일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결과적으로 요 100만 원하고 수수료까지 합쳐서 1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계 처리를 하시다 보면은 39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와 면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명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 면세가 아닌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하지요. 1번 틀렸네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매입 시 만약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면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건 아니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뭐 그런 제도는 영세하고 관련되는 거고 간이과세자 영세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 틀린 설명이고요.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7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의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자료입니다. 매출세액이 얼마냐?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이죠. 440. 수출액이 지금 현재 200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수출은 영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매출세액이 안 나와요. 여기는 국내 매출액은 여기서 세금이 44만 원 있을 수 있겠고요. 토지 매각액 그랬습니다. 토, 공, 주임해서 토지 매각은 면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오는 거고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시가로 내셔야 돼서 5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시가로 다 계산하셔야 돼서 합쳐보시면 49만 원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도 1번 되겠습니다. 수출액은 영세율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고 토지 매각은 면세입니다. 토지 매각은 그리고 판매 장려용품은 공급가액 시가로 세금을 내셔야 돼서 결국은 해당되는 거는 국내 매출액하고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시가로 해서 계산하시면 49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통지 예금의 이자
자, 이금이자 인출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또는 중도 해지일. 자,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지급일. 그리고 4번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차익은 약정에 의한 환매 수일, 실제 환매 수일 중 빠른 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무기명이다 그럴 때는 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공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기 씨가 2022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의 경우는 사택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나와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요. 사부의 배낭여행기를 기부하고 받았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포함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 나는 아니고요. 답원에 보시면 월 20만 원씩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 이러한 경우에는 김한공 씨가 차량을 가지고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이용했을 때는 비과세가 되지만 김한공 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월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과세되는 것이고요. 10만 원씩 지급받은 식대입니다. 이때 별도로 식사 제공을 받을 때도 이것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2번은 다라는 과세되는 것이니까요. 6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동거가족 현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일단 이 경우 본인은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한 명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 포함해가지고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져요. 그래서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그쵸? 배우자 넣고요. 장인 양반의 경우에는 2022년도 올해 사망하셨어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장인 양반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신에 나이가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됩니다. 100만원 있어요. 아들 나이는 안 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될 뻔했는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100만원 넘어서 이거 경우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딸 20세가 안 되니까 이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본인 해야 되겠고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장인 양반 그리고 딸까지 해서 4명 4명이고 여기다가 150만원 해서 곱해 주셔야 되겠죠. 150만원 여기까지 곱하시면 600인데 추가적으로 추가 공제가 있어요. 추가 공제 그래서 장인 양반 70세 넘으셨기 때문에 70세 어르신의 경우는 100만원 추가가 돼서 결국 700만원이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